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특별 기획으로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충청을 이끌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을 만나봄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충청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개별 출연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함께 비전은 물론 예능감을 살펴봄으로써 550만 충청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고품격 대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제작진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최충규 대덕구청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청장님 제가 청장님에 대한 나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혹시나 잘못된 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덕 초중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남대 영문학과, 그리고 네.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원 자치행정학 석사, 네. 그리고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 사회복지 석사, 네. 그리고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네. 여기 석사를 3개를 가지고 계신데,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이 법을 바뀌어서 좀 석사 3개면 박사 하나 정도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향을 많이 갖고 네, 계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경력을 좀 많이 좀 조사를 네. 해봤는데요. 네.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덕구의 재선 의원을 지내셨고 네. 의장을 또 지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 선거를 한번 낙선을 하신 적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2022년 대덕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용기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셨고 네. 대전시당 대덕구 당협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대덕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대선 승리 또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 수상 영역이 좀 굉장히 많으신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 전국 기초단체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A등급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23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24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총장님 이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무슨 비결이 있으시는 거 아닌가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 네, 네, 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준 거고 그렇군요. 또 국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또 그게 불가능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 네. 의미에서 제가 인복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겸손하시기까지 합니다. 네. 네, 청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이제 청장님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희가 제작진이 내 인생의 새 컷이라는 코너를 좀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청장님께서 준비해오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담긴 사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때면 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우리 세대에 많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하고 외식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렸던 네. 시기였으니까 그렇겠군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무슨 추억 있는 사진이 좀 있으면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 이거 사진 석장 이것이 다 이제 한 장씩 먼저 대학교, 보여주시면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것이 제가 주간도 아니고 제가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한남대. 직장 네. 생활을 하면서 그러셨어요. 특례부축역 군대 생활하면서 네네. 그래 1인 3역을 하면서 네. 제가 원래 들어갔으면 80학번이 맞는데 네네. 직장 생활하다 83학번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중간에 이제 또 수업료 때문에 휴학을 또 하다가 네네. 88년도에 졸업 사진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때 이제 저와 학교 CC였던
제 아내가 이제 그 같은 과 야간에 아. 이제 그 영문과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뭐 그때는 이제 우리 아내도 엄청 어려웠고 저도 아.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졸업식 때 저는 제가 학교 졸업을 못 할 줄 알았죠. 네. 여러 그 우여곡절이 그 안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근데 졸업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 그런 사진이고요. 네네네. 두 번째 사진은 90년 6월 17일 날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좀 전에 있던 네. 사모님 사진과 같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네. 네. 6년인가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정말 부모님 돈 10원도 도움 안 받고 마찬가지로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살림살이를 다 외상으로 다 이렇게 활구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네. TV, 냉장고, 네네. 뭐 농 이런 것을 살 여력이 없어서 네네. 다 외상으로 이렇게 사고서 방 얻을 돈이 없어서 사무실에 베니어 합판으로 한 2평 남짓하게 칸막이를 하고 바닥은 전기 장판 깔고 네. 이렇게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군요. 예. 네네네. 마지막 사진. 여기는 그 경주 불국사 같은데요. 네네. 저는 딸 둘입니다. 네네네. 딸 둘 낳고 이렇게 살면서 제가 가장 못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어려서부터 못 해본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경주에 한번 갔었고 서울로 여행을 한번 갔었습니다. 큰맘 먹고 가셨던 그렇죠. 여행이군요. 이게 네. 이제 이건 경주로 갔을 네, 때, 네. 예, 그 추억의 사진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쑥스럽네요. 청장님 보니까 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셨다는 그런 회고를 좀 해오셨는데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삶에 대한 어떤 내공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네, 그 민선 8기가 어느새 이제 출범 2주년을 네, 지나가고 네, 이제 네,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뭐 남다른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민선 8기 이제 반환점에 벌써 이제 네네. 오늘이 이제 딱 이제 그 취임한 이제 2년 그렇습니다. 돌 되는데 쉼 없이 이렇게 달려온 2년이기 때문에 어느새 2년이 싹 갔더라고요. 네네. 정말 제가 약속한 그런 공약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들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이렇게 달려온 2년인데 그 2년간 그래도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어서 저는 정말 제가 처음에 약속한 제가 제 고향 대덕을 위해서 대덕을 땀으로 적시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러한 성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이런 성과물들이 나와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대덕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5월 말 현재 공약 이행률이 한 51% 정도, 51.1% 네, 정도를 네. 기록했다고 나온 네, 거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2년 동안에 좀 알뜰하게 더 한다면은 거의 뭐 굉장히 공약 이행률을 많이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은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 이거는 정말 우리 청장님께서 대덕구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자랑 좀 해주시죠, 청장님. 공약은 지키라고 그렇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네네. 판단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정치인은 네네. 그런 의미에서 공약은 최대한 물론 중장기 공약 같은 큰 공약 같은 경우는 착수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마무리가 다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사업은 착수해서 진행을 시켜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제 임기를 마치는 4년의 임기 동안 공약을
못 지킬 공약은 저는 가능하면 원하는 바는 있는데도 네. 뺐죠. 네. 그건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능하면 지킬 수 있는 공약이고 노력하면 지키겠다 이런 공약들이고 그리고 제가 추진한 공약 사업이나 또 진행됐던 사업들 중에 정말 어렵지만 많이 이렇게 그 이루어졌거나 사업으로 확정됐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업들 중에서는 대덕구가 복지 측면에서 중하위 서민층이 많이 삽니다. 그렇군요. 중하위 서민층이 많이 사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행복한 공동체 대덕이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공약인 대덕형 마을 돌봄 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많이 평가가 돼서 대덕형 마음 돌봄 사업이요. 대덕형 네. 마을 돌봄 네. 사업. 네. 마을 돌봄. 이렇게 네. 태어나서 여기서 늙고 내가 살던 데서 늙고 내가 살던 데서 하늘나라 가고 네. 이런 구조. 네. 그렇게 떠나지 않은 예.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촘촘한 사회복지가 필요했는데 네. 그런 것을 대덕구가 가장 모범 사례로 이렇게 전국에서 대덕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통합형 마을 돌봄 사업이라는 그 시스템은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사업이었고요. 주민들께 어떤 생활형 SOC 사업 네. 이런 것도 많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대덕구가 원도심도 안 해본 구도심이다. 네. 원도심도 안 해본. 네. 그것은 동구와 중구랑 또 결이 다르거든요. 네. 네. 동구와 중구는 대전역과 옛날 도청, 시청 과거에는 중심지였으니까요. 이런 중심지였죠. 네. 네. 우리는 과거 몇백 년 전에는 해덕현의 소재지였지만 그 뒤로는 대덕구는 그러한 어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집중적인 투자나 개발을 위해서 힘쓰지 않았던 단순히 옛날에 산업단지로만 있던 이런 어떻게 보면 변두리 지역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발점이 엄청 불리했죠. 도심 시가지가 형성이 안 됐고 대덕 가면 어디 가야 돼? 늘 이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덕의 연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남북측을 연결하는 그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와 대전시와 대덕구가 신대동의 디지털 물산업밸리를 확정 지었고 또 대전의 전체 도서관을 컨트롤하는 대표 도서관을 우리 대덕구로 유치를 했고 또 그 대중교통의 가장 중심 기능인 도시철도 기능 중에 도시철도 1호선이 대덕구에는 단 1cm도 거치지 않았다라는 자주 섞인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2호선이 트램이 본격 이제 착수를 앞두고서 원래 연축 혁신도시까지만 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광역철도망하고 연결될 수 있는 해덕역까지 지선을 연장이 확정이 돼서 같이 이제 준공하기로 한 것은 대덕구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면 연축 혁신도시 주변이 중심 시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해덕 IC는 뭐 지금 내년 말에 거의 윤곽을 드러내면 내후년 4월이면 다 완공하기로 돼 있고 거기 그 옆에 대덕구와 유성을 연결하는 신문교도 내후년에 이제 완공을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외곽도로도 이제 예타 사업으로 비례, 연축, 대청대교까지 외곽도로도 이제 예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대덕구의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 도시철도 3호선이 신탄진, 석봉, 목상, 유성으로 이어진 도시철도 3호선, 도시철도 4호선 중에 대덕구의 가장 대중교통의 낙후 지역이었던 어떻게 보면 혜택을 제일 못 받았던 송촌 비례 지역에 대전 IC까지 도시철도 4호선이 연장되기로 이제 확정이 됐죠. 이런 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 그리고 산단 대개조가 사실은 지금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막 엄청나게 외형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것이 이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그린 혁신 산단이
원만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 하나 이제 좀 아쉬운 거.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우리 계획하고는 잘 안 맞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 참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그것은 뭐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을 이제 용역한 것이 발표돼서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쯤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너무 혼자 얘기를 많이 했네요. 괜찮습니다. 예. 총장님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동안에 한동안 있었던 뭐 대덕구 소외론 이런 네. 부분들이 점차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해소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군요. 어떻습니까? 소외론이 불거지게 된 이유가 네네. 사실 대덕구민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런 부분부터 네. 원도심도 안 해봤다.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벌써 30년이 이제 그렇죠. 네. 넘었는데 도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대덕구를 보면 대전시의 많은 예산들이 네, 네. 배분이 네. 균형 있게 안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네. 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그러면 균형 발전 시킬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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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최근에 지금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전시와는 서로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 네. 네. 전에 비해서. 네. 네. 예, 그건 고무적인 거죠. 그러시군요. 네. 네,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그 대덕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뭔가 막 뭉클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수는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우리 청장님의 예능감을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예능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능 빵점. 먼저 그렇게 한 자로 깔으셨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는 네. 유튜브니까 조금 네, 재밌게 하시면 네,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 3가지 질문을 하나씩 차례대로 저를 뽑아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긴장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을 뽑으셨을까요? 이거 처음부터 너무 센 질문인데요. 자, 나의 유머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낙제점. 이거 어떻게 해요? 낙제점 유머 감각이 너무 없으시다? 제가 그것도 네, 제 환경 문제더라고요. 그래요. 환경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네네. 어려서 네.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이 많았던. 약간 여유도 예. 있고요. 그게 어떤 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예. 제가 사진 찍으면 웃는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시군요. 노래를 하면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어. 아, 이것이 다 그 환경하고 다 연결돼 있더라고. 아직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정치 입문해서 예. 구청장이 도전하기 네. 전에 네. 사진관에 사진 찍는데 계속 웃으래. 그러시군요. 웃으라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근육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럼 빨리나 찍어야 되는데 웃고서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그러시군요. 그런 부분이 그 삶의 패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유머 감각이 뛰어난 네. 부모님, 네. 주변 분들하고 네. 같이 생활해서 예. 그런 감각을 길렀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을게요. 네. 총장님께 유머 감각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다음 질문을 뽑아주시죠. 이게 계속 너무 무겁게 가는 분위기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것도 너무 또 무거운 것 같은데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다? 최춘규의 가장 큰 단점은 네네. 융통성이 부족하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네. 너무 원리 원칙이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예를 들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네네. 사람의 기본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융통성이 좀 없어요. 그래요. 그냥 지키려고 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좀 융통성 있으면 이것 좀 이렇게 그냥 약간 해줘 좀 뭐 유도리도 이렇게. 있게 좀. 예.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그런 거 보면 정치인은 좀 융통성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데 저는 그게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한편은 또 강점일 수도 있겠죠. 뭐 행정을 하시다 보면서. 행정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예, 융통성이 많아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정치는 또 또 있어야 융통성이 되고.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공직자분들 계신데 뒤에서 막 웃고 계시는데 아마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아, 예. 저는 좀 편하게 해주고 아, 공직자들 생각을 존중하고 그렇군요. 뭐 이렇게는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너스레 떨고 아 그렇죠. 예. 막 농담도 막 하고 아. 이래야 되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건 제가 따로 공직자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노래를 좀 이렇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이걸 의외로 많이 뽑으시는 것 같은데 MZ 세대와 소통할 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다. 이거 뭐 공직자도 그렇고 뭐 자제분들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네네. 없다고 생각해요. 없습니까? 예. 네. 소통이 저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예. 네. 제 딸 둘이 MZ 세대인데 아 그러시군요. 제 딸 둘이 네네. 저한테 늘 주문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대로 사실 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MZ 세대가 이야기를 하면 네. 아빠는 고개만 끄덕끄덕해라.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네네. 그게 정답이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많이 수렴해라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의견을 저는 거의 대부분 수렴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음, 왜 쓸데없는 소리 말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뭐 이렇게 저는 절대 안 해요. 아 그냥 그러시군요.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아 저는 그렇게. 그렇게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깔끔할 예, 수도 예, 있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한 그 MZ 세대도 쉽지 않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마냥 틀렸다는 식으로 기성세대 입장에서 답을 이렇게 지르면 네네. 그분들은 다음부터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제 마음에 80%가 들든 70%가 들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기분 좋고 그 친구도 기분 좋고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청장이 젊은 친구들 의견을 많이 이렇게 수용해 주는구나. 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또. 그러시군요. 네. 네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님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 대덕구 현안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가 좀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축지구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덕구만의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덕구만의 자체적인 노름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와 시와 대덕구가 같이 협력할 해야겠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사업들이죠. 네. 네. 그런 사업들 중에 큰 것들을 보면 조차장역 지하화 네. 그리고 산단 대개조 연축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물산업밸리 네. 뭐 리틀 돔구장 뭐 대표도서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타이어의 네. 네. 그 화재 네. 그 공장 부지의 앞으로의 그렇죠. 뭐 재개발 네. 관련해서 네. 한국타이어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그동안 우리 지역 경제에 공헌한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 지역에 기업 이전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어느 지방이든지 특히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우리 지역의 경제적으로 또 일자리 측면에서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불이웃 돕기 사업이나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서 공헌한 것은 공헌한 것대로 하고 네. 대신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 네. 뭐 이렇게 환경 문제 특히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풀어 나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이든 대전산단, 대덕산단에 있는 기업에 고위직에 있는 분일수록 대덕구에 안 살잖아요. 그렇죠. 고위직에 있을수록 현장직에 있을수록 대덕구에 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왜 그런가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 문제가 사원 복지 측면에서도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환경 문제에 시달릴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도 시달리지만 더 가까이에 근로자가 있으니까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환경 문제는 반드시 좀 속도를 내가면서 좀 규제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다 공감을 하는 측면이죠. 그리고 또 기여한 공에 대해서 우리 불났으니까 다른 데로 막 무조건 나가라는 식으로 이것 해결도 바람직스러울지 못하다. 저는 거기에 그 악취 문제, 미세먼지 이런 문제는 있지만 한국타이어가 최첨단 어떤 그 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신산업 네, 이런 산업단지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첨단 타이어 공장으로 해서 악취 문제나 공해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게 배제된 첨단 어떤 생산 라인을 갖춘다면 그렇죠.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생산 라인보다는 훨씬 더 지역 경제에도 또 일자리 창출에도 또 그리고 한국 타이어 그 그룹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타이어가 지역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의견 우리 지금 ESG 경영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국 타이어가 열린 마음으로 지역에 더 환원 사업도 더 좀 넉넉하게 좀 네. 표신하게 좀 하고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총장님 이제 뭐 민선 8기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구정에 집중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덕구는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의 구청사를 연축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단방에 이렇게 풀 수 있는 맞는 키가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청사기금이 2008년부터 제가 취임한 것이 22년이니까 네. 14년 동안 청사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그렇군요. 했더라고요. 14년 동안. 네네. 14년 동안 한 320억을 네네. 기금을 축적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청사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평가 이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그렇죠. 평가를 네. 받아야 하잖아요. 네네. 그걸로 하면 한 1,600억은 좋기 그렇군요. 예. 들거나 더 들 걸로 그렇-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한 14년 동안 그렇게 기금을 모아놨는데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니까 제가 임기 말이면 거의 완공에 가깝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청사기금이 너무 적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선출직 공직자인데 제가 하고 싶은 사업 막 해서 국민들에게 점수 따고 싶은 것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다음에 구정을 이어갈 어떤 구청장이든 다 이게 빚으로 다 남으면 그렇죠. 다 이거는 다 우리 후대가 다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22년에서 23년도에 제가 한 400억 이상을 한 해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네. 모든 남는 돈을 다 다른 사업에 배정을 안 하고 기금으로 다 적립을 했죠.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한 850억을 적립을 했어요. 총장님께서 훨씬 많이 적립을 하셨군요. 네. 한 두 배, 그러니까요. 14년 동안 네. 한 거에 2배 이상을 적립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9월부터는 이제 그 지열 타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저희들 구청사를 시에서 매입을 해주면 저희들은 뭐 한 500억 정도 이제 예산 확보가 네. 되지 않을까 싶으면 지금 한 850억이지만 매년 또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또 적립을 또 한 3년 동안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구청사 500억과 그 기금을 합하면 거의 많이 비치진 않고 네네.
청사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노력이 지금 이렇게 중첩돼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총장님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전 시민 그리고 대덕구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대전 시민 및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께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제 임기 2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 속에서, 관심 속에서, 응원 속에서 대덕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대덕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열정에 정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셨고, 그러한 일환으로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 대신 제가 많은 상도 받고 그랬지만, 저는 아직도 일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2년도 제가 구민들과 약속한 사업들,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대덕의 가치를 높여서 대덕 구민들이 대덕에 사는 것이 안전하고 자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2년도 우리 대덕 구민과 대전 시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에선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삶의 자세에 있어서 진지하면서도 대덕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분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도 대덕구가 대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